그날 밤 마을 어귀의 초롱불은 평소보다 오래 꺼지지 않았다. 과거 급제를 알리는 소식이 역졸의 입을 통해 퍼지자 마을은 낮부터 술 냄새로 가득 찼다. 그 중심의 선인은 30을 갓 넘긴 사내 이도윤이었다. 12해를 글에만 매달려 살았고 집안은 가난했으나 끝내 장원은 아니어도 당당히 급제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술을 권했으나 도윤의 시선은 자꾸만 마을 끝자락으로 향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홀로 사는 여인, 과부 윤 씨가 사는 집이었다. 윤 씨는 29의 남편을 잃었다. 아이도 없었고 재산도 넉넉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마을 사내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 이유를 도윤은 알고 있었다. 그 여인은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조차 조용했으나 한 번 눈을 마주치면 괜히 숨이 막히는 기운이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도윤의 등을 떠밀었다. 오늘은 축하주가 끝이 없네. 집에 가서 쉬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다. 그러나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어느새 윤 씨의 집 앞에서 멈춰섰다. 담 너머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다. 바람이 불자 초롱불이 흔들렸고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요? 윤 씨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낮게 대답했다. 이도윤입니다. 문 안쪽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나무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윤 씨는 상복 대신 담담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상복을 벗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날따라 도윤은 처음 보는 모습처럼 느껴졌다. 과거에 급제했다 들었습니다. 소문이 빨랐군요. 마을에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윤 씨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 문을 더 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허락이었다. 방 안에는 향 냄새가 은은했고 초롱불 하나가 방을 밝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으나 말은 길지 않았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쌓인 침묵 때문인지 어느 쪽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게 되겠지요. 윤 씨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벼슬길에 오르면 그럴지도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윤 씨는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괜히 숨을 고르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초롱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긴 침묵 사이로 숨소리와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새벽, 닭이 울기 전 윤 씨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 일은 밖에선 없던 일로 합시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와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남아서였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과부 윤 씨가 밤마다 초롱불을 켠다는 이야기였다. 남편이 죽은 뒤로 초야 같은 밤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내는 매일 밤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숨을 고르고 있는 듯 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여겼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밤 아내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침상 곁에 서 있었다. 뒤돌아볼 수 없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평온을 되찾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아내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그때 낮게 가라앉은 숨소리가 들렸다. 살아있는 사람의 숨이 아니었다. 왜 왔어요? 아내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기도가 아니었다. 질문이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다. 남편이었다. 생전에 늘 말이 없고 속을 잘 드러내지 않던 사내. 죽어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밤마다 남편의 기척은 반복되었다. 아내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밖에 나서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댔다. 젊은 과부가 밤마다 불을 켜놓는다더라. 귀신이 붙은 게 아니냐. 아내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데려온 하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마님 혹시 밤에 누가 옵니까? 아내는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녀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굳어 있었다. 저도 봤습니다. 그 말에 아내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남편의 혼은 아내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었다.
진실은 마지막 밤에 드러났다. 그날 밤 아내는 일부러 등잔을 껐다. 숨도 죽이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남편의 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남편의 눈은 아내를 보지 않고 있었다. 시선은 늘 방 한가운데 오래된 장롱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장롱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숨겨둔 것이 있었다. 아내도 하녀도 그 누구도 몰랐던 것. 남편이 죽기 전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 아내가 장롱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금도 은도 아니었다. 핏자국이 마른 옷 한 벌, 그리고 아이의 작은 신발 한 켤레. 그날 밤 남편의 혼은 처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지키려 한 것은 아내의 정절도 집안의 체면도 아니었다. 숨겨진 죄였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남편의 기척은 사라졌다. 아내는 그날 이후 다시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지 않았다. 진실을 아는 자는 귀신보다 오래 산다.